네. 저희가 지금 아내랑 저랑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21년도 6월쯤에 하한주공 6단지를 매수를 했고요. 예. 아내는 21년도 12월에 이제 일산의 백송안신 3단지 백송환 좀 작은, 네. 네, 좀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5억에 매매를 했는데 예. 한 4억 7천 정도에 내놓긴 했는데 지금 아예 연락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두 개를 언제까지 좀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백송환 씨는 내놓지는 않으시고요. 네, 근데 아내가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상 금액보다 좀 낮아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은 이제 마이너스 된 가격에는 좀 팔기를 좀 꺼려해가지고 지금 일단 월세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팔면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팔면은 저쪽 그 철산동이나 네. 아니면 등촌주공이나 이제 아내가 이제 마포구청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광교로 해서 출퇴근을 하긴 하는데 멀다. 지사를 좀 옮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신청을 해서 옮기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아내 쪽으로 해서 좀 붙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8월 달쯤에 이제 애도 나오고 그래서 아기가 나와요? 네, 이제 그럼- 8월 달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네. 혜택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 쓰실 거예요? 신생아요? 네. 신생아 근데 고민인 게 지금 저는 2.73%로 해가지고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해서 보금자리론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신생아로 해서 하면은 이제 5년 동안만 고정금리고 예. 금리가 그렇게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별 메리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닐 것 같은데요. 5년 뒤에는 그래요?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정권 때쯤 되지 않을까요? 그쵸? 제 생각인데 5년 뒤에 지금 집을 팔고 딴 데로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음. 이제 좀 시기를 좀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번에 총선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좀 이게 여당 쪽이 좀 유리할 줄 알았는데 예. 까보니까 이제 야당이 좀 많이 이렇게 우세를 해가지고 네. 저희도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네. 애매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타이밍을 또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이게 안 바뀌는 분위기로 또 돼버리니까 좀 그래서 계속 고민이 돼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혼인신고는 하셨어요? 아니요, 혼인신고는 일부러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도 좀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하시고 아이를 이제 한쪽으로만 등록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솔직히 좀 고려는 하고는 있거든요. 또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도 아내랑도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런 것도 좀 만약에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면 네. 그런 걸 또 이용해볼까도 생각 중이고 만약에 보금자리론이 괜찮다고 하면 신생아가 더 유리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한번 해서 또 혼인신고를 애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해보는 걸로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로 또 유리한 쪽으로 또 해보려고 계속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네. 사실은 집이 많이 오를 때는 양쪽으로 따로 갖고 있으면 뭐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도 되고 하니까 네네네.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많았었죠. 네네네. 근데 지금도 그러한가 라는 문제고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기존에 집을 갖고 있으면 네네네. 뭐 분리했는데 결혼해도 괜찮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은 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네.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건 사실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 하한주공 67단지가 네. 사업 계획한다면서 신탁사에서도 와서 브리핑도 하고 모임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톡방에서도 물어보셨죠, 저한테.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어. 그때 사업성 분석했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죠. 그때 사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계산은 다 해봤거든요. 그때 네네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오르지 않았잖아 두 군데 다, 그죠? 그렇죠. 손해봤잖아요. 어차피 2021년에 사가지고 오르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좋은 경험 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네. 보기에는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저라면 다 네. 팔고 또는 뭐 안 팔더라도 13단지 있잖아요. 13단지? 네. 철산주공 13단지. 갑자기 13단지가 나오네. 예, 아시죠? 철산주공 네, 13단지.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9억 이하를 신생아론으로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도 광명의 대장이 될 거니까, 여기가. 그렇죠. 거기 12단지 아니면 저도 13단지를 계속해서 봤었는데 12도 나쁘지 않아. 근데 13이 더 좋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왜요? 12단지. 왜냐고요? 네. 그럼 광명을 잘 몰라서 그래. 13단지가 제일 좋아. 그죠? 네, 12단지는 아무래도 좀 그 상권이랑 좀 바로 인접해 있고 그러긴 한데 도로가랑 술집이 많아서 그렇고, 네, 아. 맞아요. 13단지는 그 건너편에 롯데캐슬 상가까지 해가지고 네. 학원가가 쭉 연결이 되고 13단지도 그 마주보고 상권을 만들 거거든. 그러면은 거기가 제일 광명에서 괜찮은 동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광명에서는 13단지 아니면 12단지가 낫고 그 다 알고 있는데 망고쌤이 네. 그렇다 그러면 또 확신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빨리 가. 네. 9억 되기 네, 전에. 그러니까요. 예, 거기가 대장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가 더 나을 것 같다. 그 장기적으로 봐도 거기가 나을 것 같다. 이런 거고 백송마을은 5단지가 선도지구 지정이 되네 안 되네 이슈가 많긴 한데 3단지는 용적률은 낮긴 한데 사실 들어가면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철산 하안지구도 노후계획도시 대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좀 상향 됐더라고요. 그쵸. 하안에서 요즘에 중점 용적률 해가지고 330까지 해준다고 네, 해가지고 이제 설명회도 하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그죠? 네. 그걸 왜 올려주는 걸까요? 아무래도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좀 더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나오면 사업성이 나올까요? 그래도 분담금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분담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네, 맞아요. 근데 13단지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12단지보다 13단지가 분담금을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더 되는 것 같아 보이죠. 딱 가봐도. 그죠? 네, 맞아요. 예. 뭐, 예. 제가 방구석에서만 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몇 번을 가봐도 거기가 제일 네. 좋아.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617명이 보고 있어가지고 가격 네. 올려놓으면 어떡하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2개 팔고 아니면 뭐 하나만 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맞아요. 엄마 굉장히 뭐 이게 나는 좀 그래. 요즘에 세상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데 혼인신고도 네. 비자발적으로 못하게 되고 이런 게 막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치 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네. 뭐 이렇게 그걸 이용한다 그러면 뭐 엄마 이름으로 아기를 올린다고 하면 엄마 이름 뭐 일산만 정리하고 뭐 주공 13단위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하안을 시키고 뭐 일산을 팔고 일산을 시키고 하안을 팔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아마 그 하나만 팔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될 거거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팔고 정리하고 13단지로 가는 게 철산역 바로 앞이고 광명의 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쵸. 거기가 대장이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그냥 네. 큰맘 먹고 한번 리셋. 한번 해보세요. 그 혹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지금 네. 월세가 지금 일산 쪽에는 세팅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가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2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데 월세가 그러면은 한 개월이나 2개월 정도 좀 월세를 좀 드리고 이렇게 좀 공실로 만들어 놓고 파는 게 나을지 어떻게 그게 해야 되지? 되면 공실이 훨씬 좋죠. 그게 된다면. 이제 먼저 좀 월세를 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그렇죠. 공실이 팔기가 제일 좋고요. 네. 그 이야기가 된다면 협조가 된다면 정말 고마운 거죠. 사실. 그쵸. 협조가 안 되면은 좀 2년까지는 그냥 기다렸다가 공실로 놔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일산 쪽으로. 근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2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니까 그런 거 부분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네네. 그 작전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톡방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13단지 사요? 사. 아니 근데 강명은 이제 여기 자, 대머리 독수리 진격하라. 아니 실거주 하신다니까. 자, 이제. 지금 8억 3천, 8억 5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실거주 하신다니까. 73이구나.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이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많아 강명이. 뭐야 이거 타입이? 좀 사이즈가 크잖아 다. 사이즈가 크잖아 이렇게.
이렇게 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중층이고. 아니, 밑에 9억 넘어가는 것 같은데 83? 아니 84 아니라도 뭐 73이라도 뭐. 9억 4천 정도. 9억 1천도 있네요. 저층은. 아니 그 신장해야 되니까 8억으로 갑시다. 13단지가 좋은 거였군요. 170%네요. 또 선도지구 해가지고 역세권 또 500m. 하여튼 이게 또 설명해야 돼. 아 그럼요. 해주셔야죠. 자, 대머리 독수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불인이도 있습니다. 7호선이 핵심이죠. 광명도 어차피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있거나 광명역 근처에 좀 있는 거 빼고는 광명역 근처에도 뭐 사실 뭐 지산이 많지 큰 기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광명의 핵심은 또 어차피 출퇴근이라는 거지. 이제 벌어먹고 사는 거는 외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광명을 통과하는 7호선이라 있는 이 7호선을 이용해야 하는 곳이 좋은 곳인데 광철산역이 있고 광명 사거리역이 있다는 거죠. 시장. 이제 광명 사거리역은 이제 재개발, 뉴타운이고 철산역 쪽은 이제 재건축이죠. 철산역 쪽은 재건축이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가 나을 거냐라는 게 있는데 뭐 전체적인 시장 그 동네 분위기를 보면 돼. 다 아파트가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 분위기를 보면 철산역 쪽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방 메고 많이 다니고 애기 키우기 좋고 학원도 많고 이러니까 철산역이 더 괜찮은 것 같고 다행히 철산역에 짝 달라붙어 있는 12, 13단지가 아직 재건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11을 할 거냐 13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2나 13이 비슷한데 이 앞에 유흥가이기 때문에 이 앞에 유흥가가 많아요. 로드뷰. 학원보다는 이제 유흥가가 많단 말이야. 간판들이 보면 이렇게 학원이 막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 여기 들어가면 근데 13단지를 보면 13단지 앞에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여기 학원이잖아 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데 많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어차피 이제 분담금이라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도 9억 이하가 있긴 하지만 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분담금이 한 3억 나왔을 때 합의가 잘 되고 진행이 빨리 되겠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21평부터 33평 사이로 구성이 되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평수 이렇게 보시면 28평부터 42평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12단지보다는 좀 적지 않으시겠냐. 같은 분담금이라도 그렇게 봤을 때 13단지가 자리도 좋아요. 여기 재건축이 되었고 앞에도 상가가 깔끔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상가가 깔끔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마주보고 이렇게 경찰서는 어디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쭉 이렇게 해서 학원가라든지 상권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13단지가 더 12단지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광명이라는 데가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내년에 엄청 많다는 거죠. 그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막 광명 계속 분양했잖아요. 흔들릴 수 있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전세 구하기도 쉽고 매매도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실거주 하신다니까 길게. 어쩌면 이제 올해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연 단위로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12월일 수도 있고 1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 단위로 보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상세하게 봐야 돼, 상세하게. 일반 버전에는 없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가서 도시종합 대시보드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경기도 누르고 광명시 누르면 광명시 관련 자료가 나와요. 누르면 여기 지도를 이렇게 누르면 돼요. 지도 누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입주 물량이 앞으로 입주 물량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빨간색은 2023년이니까 끝난 거고 여기 올해 이제 저기 밑에 광명시 광명동의 호반 서밋 이제 여기가 들어오는 거고 끝자락이죠. 그럼 앞으로는 뭐가 들어오냐? 이제 이게 2025년 철산자이드 포레나 자 그다음에 여기 센트럴 라이프파크 2025년, 25년 그다음에 26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물량이 많으니까 요럴 때는 좀 망고쌤이 왜 저거 사라 그랬지?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좀 부담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길게 보면 13단지가 괜찮을 거고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1, 2년간은 되게 힘들 수 있으니까 투자는 딴 데 가서 하시고 올해부터 물량 많을 때 잘 봐하고 싸게 하나 잡아서 그냥 2년만 버티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13단지가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모락모락 02를 쓰잖아 02를 쓰니까 얘가 서울권역이란 말이죠. 서울권역은 이제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이 많다고 서울이 다 폭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호수가 하도 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는 이게 효과가 막 만약에 지방인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왔다. 그러면 충격의 그로기 상태일 거란 말이야. 오래 갈 거란 말이지. 스티키하게 갈 거야. 스티키하게. 근데 여기는 서울권역이기 때문에 그 일반 도시들의 저 정도의 물량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이게 될 거라는 거죠.